안녕하세요. 국제결혼에 대해 많은 뒷이야기를 알려주는 유튜버 인생은 10차선입니다. 국제결혼,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업체. 현지에서 현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성혼, 왜 위험한가에 대해 오늘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현지의 국제결혼 업체 또는 유튜브를 하는 현지 업체들과 성혼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지 업체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국제결혼 업체가 있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현지 국제결혼 업체가 있습니다. 둘 다 무등록 업체입니다. 그들은 유튜브, 카페, 페이스북,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으로 운영하면서 남성 전화번호를 딴 후에 카톡이나 현지 SNS 어플을 이용해 집요하게 영업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남성 고객에게 미끼 여성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내거나 자신들의 사이트를 보게 열어준 후 당신이 항공권 끊고 날아와서 맞선비로 100만원만 내라 다 해줄게 하면서 광고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남성들이 낚여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차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은 왜 이런 업체에 낚이는가? 1번, 젊고 이쁜 여자의 동영상을 보내주니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2번, 본인이 항공권 끊고 단돈 100만원만 주면 해주겠다고 하니 마음의 부담이 적어서. 3번, 일반적인 국제결혼 회사들보다 총 비용이 저렴한 것 같아서. 4번, 한국에서 저렇게 젊고 이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꿈 같은 일이 실제 이루어질 것 같아서. 5번, 맺어주겠다는 현지 업체 여성이 나보다 하위급이라 생각되어 선진국 남자이고 똑똑한 나를 설마 이용해 먹겠어? 라고 생각해서. 6번, 부정적인 말은 전혀 안 하고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면서 아유 걱정하지 마라 뭐든 될 것처럼 말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편해서. 7번, 국제결혼 하려면 맞선전에 4대 서류를 발급해 회사가 번역 공증에 가야 하는데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니 일단 마음이 편해서. 8번, 위 7번의 연장선인데 성매매 등 범죄 경력이 있어 일반 국제결혼 회사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현지 업체는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일단 마음이 편해서. 9번, 위 7번의 연장선인데 삼혼자나 사혼자로 이용 경력이 많으신 남성이나 경제적 요건이 안 좋아 일반 국제결혼 회사들은 어렵다고 말했는데 현지 업체는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밝힐 필요 없으니 일단 마음이 편해서. 10번, 말을 뻔질나게 잘하니 그게 다 믿어져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젊고 이쁜 여자의 동영상을 보내주니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일단 남성을 낚아 출국해 현지로 오게 하려면 못생긴 여성으로 낚으면 안 되니 무조건 젊고 이쁜 여성으로 낚습니다. 물론 영상을 찍을 때도 여성이 당연히 착한 척하고 찍지 나 못된 여자야, 된장 여자야 하며 절대 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남성들이 속고 날아간다는 점입니다. 2번, 본인이 항공권 끊고 단돈 100만원만 주면 해주겠다고 하니 마음의 부담이 적어서. 일단 100만원이란 돈을 일반 회사보다 적게 보여야 올 터이니 항공권은 본인이 끊게 하여 일단 오게 합니다. 그런데 몇 박 며칠 맞선시켜주고 바로 결정하게 압박합니다. 데이트를 하려 하면 본인 비용 별도, 처갓집 방문 요청하면 그것도 본인 비용 별도, 추가로 어떻게든 뜯어내니 결국 맞선을 위한 종비용은 항공권 포함 약 한 250에서 300만원은 무조건 들게 유도합니다. 결국 일반 회사 300만원 내고 가는 것이나 별반 차이 없는데도 처음에 말한 본인이 항공권 끊고 100만원이란 트릭에 일단 속게 됩니다. 3번, 일반적인 국제결혼 회사들보다 총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가격이 저렴한 것은 트릭 수법이다라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보통 5가지에서 최대 10가지의 옵션이 빠진 것과 같다고 일전 영상에 말했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새 자동차를
800만 원에 판다고 속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토미션 없고 에어컨 없고 핸들도 없고 게다가 월 할부이자 자동차 보험 취등록세도 필수사항인데 이렇게 모조리 빼버리고 알맹이 가격만 띄워 무척 싼 척 트릭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지에 갔다 와보면 와 일반 회사 가격과 결국은 거의 같아지네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4번 한국에서 저렇게 젊고 이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꿈 같은 일이 실제 이루어질 것 같아서 45에서 50세 남성 기준으로 말하면 여지껏 한국에서 살면서 어린 조카뻘의 젊은 여자가 내 평생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데 국제결혼이라고 저게 된다는 말에 남자는 환상을 품고 날아가게 됩니다. 갔다 와서 혹은 몇 개월 후 이게 꿈같은 사기가 될 줄은 전혀 모르고 당하게 됩니다. 5번 맺어주겠다는 현지 업체 여성이 나보다 하위급이라 생각되어 선진국 남자이고 똑똑한 나를 설마 이용해 먹겠어? 라고 생각해서 사람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상대할 때 자신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상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현지 업체인 후진국 여성과의 문자 상담에 부담이 적고 우습고 하찮게 여겨서 쉽게 이끌림당해 현지로 가는 남성들이 많고 결국 그들의 고수수법에 걸려들게 됩니다. 여기서 고수수법이란 그 여성이 거절하고 나가 결국 다른 여성으로 유도하거나 그 여자와 맺어졌더라도 돈돈돈하거나 된장짓거리하여 결혼 후 입국 전에 남성에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수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된장짓거리란 일명 또라이 행동, 남자의 질문에 동문서답 대답으로 매우 우둔한 척하는 행동, 엄청 어린애 같은 행동 등을 하며 남자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수법을 말합니다. 6번 부정적인 말은 전혀 안 하고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뭐든 될 것처럼 말하니까 마음이 완전 편해서 일반 국제결혼 회사들은 국제결혼을 하려면 시군 구청의 지도감독과 정기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규율을 어기면 안 되고 법을 지키며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담을 까다롭게 하기도 합니다. 허나 현지 업체들은 자신들이 지도감독을 받을 일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 고객에게 시달릴 일도 없기 때문에 일단 달콤한 말로 현혹해 현지로 오게 합니다. 여기에 남성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7번 국제결혼하려면 맞선 전에 4대 서류를 발급해 회사가 번역 공증에 가야 하는데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니 일단 마음이 편해서 국제결혼법에 현지에서 맞선을 보려면 남성이 4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번역 공증해 현지에 가져가야 하나 현지 업체들은 법 적용을 안 받으므로 이런 것 없이 그냥 오라고 합니다. 남성 입장에선 편하니 그 말에 그냥 죽어개버립니다. 반대로 여성들도 이런 서류를 준비 안 해오니 남자나 여자나 서로 서류를 확인해보지 못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상대 프로필을 구두로만 듣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남성들은 그냥 진행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8번 위 7번의 연장선인데 성매매 등 범죄 경력이 있어 일반 국제결혼 회사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현지 업체는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일단 마음이 편해서 남성이 성매매 등의 전력이 있어 일반 국제결혼 회사들은 성매매 같은 중범죄는 맞선 시 신부에게 미리 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차후에 서류 진행이 어렵다고 말하니까 남성들 중 일부는 현지 업체는 무조건 들어오라고만 하니 현지 업체의 꼬드김에 넘어가 날아가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중도금 800만 원을 받아 현지에서 대충 결혼시킨 후에 남성이 귀국하면 그 신부의 된장짓거리, 그 일명 돈 요구한다거나 일탈 행동한다거나 또라이 행동한다든가 이렇게 유독해 하여 깨지게 할 터이니 당연히 일단 오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곧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속내를 모르고 남성들이 단순하게 생각해 현지 업체가 더 편하게 해주네 하고 일단 발을 담근 후에 진행하다가 깨지고
돈 벌인 후에 후회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9번, 위 7번의 연장선인데 3번 결혼한 사람 3혼자나 4혼자로 이혼 경력이 많으신 남성, 경제적 요건이 안 좋아서 일반 국제결혼 회사들은 어렵다고 말했는데 현지 업체는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밝힐 필요 없으니 일단 마음이 편해서 3혼자, 4혼자인 남성들이 국제결혼 회사에 말하면 회사가 좀 망설일 수도 있는데 현지 업체들은 그래도 무조건 해줄 테니 오라고 합니다. 또 서류를 갖고 오라고도 안 하니 3혼자, 4혼자 남성들은 그게 마음이 편해 이쪽 길을 선택합니다. 또 국제결혼은 맞선 결혼을 하더라도 남성의 경제적 서류 절차 요건도 충족되어야 신부가 결혼비자를 받아 이국하는데 남성의 기본소득 요건 하한선을 넘어야 하고 신용불량자나 극저소득 남성은 서류 진행 절차에서 막혀버려 신부 입국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국제결혼 회사는 이런 사항을 미리 말해주는데 현지 업체들은 결혼의 완성이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 갈취형 돈벌이가 먼저라 무조건 들어만 오라고 합니다. 중간 갈취형 돈벌이라는 것은 국제결혼의 최종 완성이 안 될 거를 미리 알면서도 중간 진행하다가 깨지게 만들고 업체는 돈을 버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현지에서 미끼 여자, 된장 여자, 업소 여자, 입구 구에 튈 여자, 돈돈돈 하는 여자가 붙는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현지로 날아갑니다. 결국 성혼하여 1,000만원쯤 지출한 남성은 귀국 후에 그 악성 신부의 돈돈돈 요구에 스스로 포기하게 유도당하고 설령 입국하더라도 신부의 온갖 된장짓거리로 남성이 이혼을 먼저 원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을 꼭 잘 기억했다가 추후에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말을 뻔질나게 잘하니 그게 다 믿어져서. 사기꾼의 말은 달콤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남성에게 싫은 소리보다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추후에 처참한 결과는 생각지 못하고서 당장의 달콤함에 속아서 많은 남성들이 그 루트로 결혼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현지 업체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체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현지 업체들은 일단 돈 벌기 위해 자신들의 약점을 최대한 감추고 비용을 최대한 싼 척을 합니다. 항공 티켓은 당신이 끊고 무조건 들어와 100만 원만 내라. 다 해주겠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현지서 미모만 좋고 된장기가 가득한 여성으로만 맺어줍니다. 일단 바로 결혼시켜야 잔금을 추가로 바로 땡길 수 있으므로 곧바로 잔금 800에서 1000만 원을 인터넷 뱅킹 송금하라고 합니다. 그 송금은 타인 계좌라 그 진행인과 전혀 상관없는 계좌입니다. 추후에 분쟁과 소송을 대비해 미리 교묘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또 계약서도 없습니다. 만일 남성이 그래도 계약서를 요구하면 전혀 효력이 없는 현지인 이름으로 대충 쓴 계약서입니다. 그렇게 하여 현지서 간단히 약혼식인지 결혼식인지 하고 여성과 합방하고 남성은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며칠간 꿈을 꾼 것 같이 몽롱하기도 하고 남성은 그 며칠 사이에 800에서 12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남성이 그렇게 귀국 후엔 어학당 비용, 기숙사 비용, 각종 서류 비용, 신부 용돈, 기타 비용 등등 7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추가 금액이 몇백만 원이 되고 결국 따져보니 일반 회사들 가격과 비슷해짐을 알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한참 오버되고 여성에 대해 뭔가 의심이 가고 자꾸 뒤끝이 개운치도 않음을 알게 됩니다. 남성은 정신 차려보니 불안감이 몰려오고 며칠간 내가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1번, 한국에 정식 등록된 회사가 아니라서 따지지도 못하고 불안하지. 2번, 책임사항 등 계약서도 제대로 쓴 게 없어서 또 불안하지.
3번, 비용은 추가 금액이 막 들어가니 애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곱절 이상 들어가지. 4번, 여성은 제대로 파악 안 된 채로 급하게 결혼해서 믿음이 안 가지. 5번, 가만히 보니 신부가 했던 태도나 행동들이 날라리 끼가 있고 된장기도 많고 사치기도 커서 이대로 쭉 진행되어도 감당도 안 될 것 같아 막상 들어와 산다 해도 불안하지. 6번, 신부가 한국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돈돈돈 요구만 하지. 자, 이게 현지 업체와 성혼 후에 상당수가 깨지는 과정과 그 이유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지 업체와 성혼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현지 업체들은 처음부터 어떻게든 사기칠 마음으로 남성들의 심리를 역이용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에 낚인 겁니다. 2번, 그들은 현지에 있다 보니 남성들이 법적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을 교묘히 악용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해 소송을 하려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긴 소송에서 남성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문을 갖고 현지 재산을 압류하려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3번, 계약서가 없어서 법적인 판단 잣대가 없다는 점을 그들은 처음부터 악용하는 겁니다. 설령 계약서를 써준다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없는 현지인으로 써봤자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4번,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이지만 현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대표가 있습니다. 남성이 그 회사에 불만이 쌓여 소송을 해도 대표가 사무실에 거의 없고 현지에 있다 보니 폐문부재로 소장송달이 안 되어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토로하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소송은 피고에게 전달이 되어야 진행이 되고 거기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 절차를 해야 하는데 대표가 거의 해외에 체류하니 소장송달이 안 되어 그 회사와 성혼 후에 후회하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사실상 그 대표는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러 소장송달 거부를 유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5번, 세상사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남성은 악용되고 있는 줄을 모르고 당합니다. 남성은 진정한 결혼을 원해서 현지로 날아가 큰 돈을 쓰고 왔지만 현지 여성 중에는 한국에 돈벌이 목적으로 입국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은 점을 악용해 그런 여성들을 맺어준다는 점입니다. 또는 지극한 현실로 맺어줘야 두 사람이 오래가는 건데 미모만 괜찮으면 환상 많은 여성으로 맺어줘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성이 추후에 남성의 화를 북돋게 하여 폭력 유도한 후 이혼 요구하거나 가출로 연결되고 결국 남성이 여성에게 돈 벌려고 오는 그 경로를 마련해준 셈이 되지요. 6번, 신부가 어학당을 게을리 다니며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다니거나 클럽에 다니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돈돈돈하며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현지 업체는 절대 미안하다, 사과한다 등등 말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 신부 관리를 애초부터 할 수 없는 된장녀와 맺어주었으니까요. 7번, 신부가 입국 후 어렵게 살거나 신부가 며칠 만에 가출하더라도 현지 업체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현지 회사가 두 사람이 잘 살도록 도와줄까요? 그런 마음이 애초부터 있었을까요? 미래를 대비하여 신부들에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가며 입국 전에 사정 관리도 해줄까요? 천만의 만부당 절대 그런 양심들 없습니다. 왜? 남성이 화내봤자 자기들은 한국에 없으니까 안전하다 이겁니다. 자, 회사가 한국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결과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오늘 아셨습니까? 바다를 건너와 함부로 따지지도 못하는 약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남성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현지 업체들, 특히 한국인이 뒤에서 조종하는 현지 업체가 있고 한국 남성과 살다가 이혼한 후 현지에서 이 업을 차려
운영하는 현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주식을 사면 10배가 오른다. 이 코인을 사면 100배가 오른다. 이 부동산을 사면 5배가 오른다. 라는 식으로 꼬드기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낚은 후 결과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남성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30살 가까이 나이차 미모의 젊은 여성과 해준다는 현지 업체들 믿지 마십시오. 그건 미끼 여자이거나 결국 다른 여자로 유도하게끔 다 작전이 숨어 있음을 제가 지금 알려드렸으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성과 행여 결혼한다 해도 남성이 며칠 후에 귀국하면 여성이 돈돈돈하거나 또라이 행동을 하거나 우둔한 행동을 하여 남성이 스스로 포기하게 유도시킨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또는 당신을 한국의 입국 발판으로 삼아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 요구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남성분들이 후진국이라고 무시하는 현지 여성들, 생각보다 눈이 낮지 않고 바보들 절대 아닙니다. 그녀들도 눈높이가 30살 차이로 막 결혼할 만큼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들이 그 환상을 갖고 아무나 막 결혼해 줄 거라는 착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무시하면 당신은 돈 버리고 당합니다. 설령 입국하더라도 부대끼며 불안하게 살게 되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환상 영업하는 회사들도 많다는 겁니다. 무조건 해줄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막상 가보니 많은 남성들이 처참한 결과에 화가 나게 되고 좋은 신부도 아니고 거기에 싼 척 광고했으나 2배가량 드는 비용 등등 남성들이 결혼회사들의 불만을 갖게 되어 회사와 남성들이 서로 왼수가 되고 신부 입국 후에 사후관리는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신부 입국 후엔 다들 나 몰라라, 알아서들 살아라, 입국했으니 나는 책임 다했다 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제결혼 유튜버들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등등 저마다 말들만 잘할 뿐 신부가 입국 후 잘 사는 모습, 즉 결과를 보여주는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맺어줄 때 모습과 입국 후 잘 사는 모습은 회사 대표들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 과정으로만 광고들을 합니다. 현지 데이트 영상, 저갓집 방문 영상, 결혼식 영상, 신혼여행 영상 등등 이렇게 현지 진행하는 것들은 어느 회사나 다 달콤하게 운영합니다. 그러나 신부 입국 후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결혼은 지극히 현실 생활이고 입국 전과 입국 후는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수백 쌍을 결혼시켰다고 자랑들을 하면서도 날짜가 한참 지나면 그 데이트 영상들은 왜 지워지고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달콤하게 보였던 데이트나 진행 영상들은 신부가 몇 달 후에 입국 후 현재 이혼했거나 가출했거나 부부간 왼수가 돼 있고 그게 나중에 회사가 삭제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눈치가 있다면 다 알 수 있는데 그 진행 중인 영상들에 많은 남성들이 속는 겁니다. 신부 입국 후 잘 살지 못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 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든국제결혼 홈페이지를 보면 저희 국제결혼 16년차 대표 부부가 신부 입국 후에 전국 가가호호 찾아가는 사후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들고 시간 들고 귀찮은 그 사후관리들 1부터 20단계까지 웬만큼 정직함과 양심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회사가 찾아가는 사후관리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거기에 소모할 시간에 새로운 남성을 영업하고 집중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저희 가든국제결혼 부부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희 부부의 수백 장의 양심 증거들 사후관리 증거 기록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